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주말 사이에 뭐 우리 신 변호사님 계속 방송을 하셔서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철로 부장돼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그 앞서 저희가 박은정 의원님과도 의견을 나눴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 피고인이 구속 취소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재판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제 두 가지 쟁점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죠. 가장 급하게 궁금한 것, 이번 주 안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정보 취합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가능성적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아직까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거 박근혜 탄핵과 지금 윤석열 탄핵에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과거 탄핵 때는 우리가 촛불 들고 그 추운 겨울에 한 25번 네. 정도 이렇게 국민들이 모여서 그 탄핵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윤석열이 수사팀장을 했던 그 특검이 강제력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을 정리하면서 탄핵이 이루어졌었고요. 예. 지금의 이 탄핵은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친이 쿠데타 세력이 친이 쿠데타의 잔당들을 심어놓은 상황에서 검찰의 강제 수사 내지는 특검의 강제 수사가 작동되지 않으면서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 나가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과거 같았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리할 때는 검찰의 칼이 시퍼렇게 서 있었으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견을 제기하지 못하면서 국정농단을 정리했고 탄핵까지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네.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너무 지금 국민들께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뭐 하나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까지 해주는 지경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공수처 탄생 논란까지 지금 제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탄핵에서는 국민들이 시작한 탄핵이고 국민들의 힘을 가지고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전 남은 일주일도 국민 주권에 기반한 국민들의 목소리와 전 국민적 압력을 통해서 저는 극복하는 마지막 저는 위기의 순간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절대로. 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죠. 그리고 마음을 놓았다가는 되치기를 당하기가 딱 좋은 법기술 달인들 아니겠습니까? 예, 완전한 법기술의 달인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평범한 시민들은 꼼꼼히,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법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 우리가 쭉 헌법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형사소송법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전 국민이 변호사, 법조인이 될 판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엄혹한 시기에 이 민주주의를 똑바로 지키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취재 편의점 열심히 보시면서 메모하시면서 공부하면서 주변에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꼭 취재 편의점 많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무수한 궤변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맞지 않는 해석들을 국가기관들이 지금 해버리다 보니까 그걸 또 정당하기 위해서 온갖 궤변들이 지금 날아다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좋은 방송들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줘야 된다. 예. 저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그 직업 기자로 평생 살았기 때문에 레거시 언론을 상당히 신뢰하고 모든 신문을 다 보거든요. 그런데 신문이 지금 똑바로 된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 취재를 통해서 정확하고 바른 내용을 전달해드리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신껏 결정한 거다. 그리고 본인의 사퇴나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아니, 동의하기가 어려우면 즉시항고를 해야지. 그건 또 안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심우정 총장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거야말로 궤변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구속 집행정지가 과거에 법원에 의해서 위헌으로 판단이 받았다는 그 취지를 살려서 우리가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형사소송법 97조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선 검찰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이 위헌인지 아닌지 왜 본인이 예단합니까? 심지어 10년 전에 검찰 측에서 이 법에 대해서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법무부 차관이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이 구속집행정지는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구속 수감된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부모님 상을 당해요. 내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지 말라고 즉시항고를 하니까 이거 안 된다. 되게 짧게 나가는 절차인 거예요. 몸이 막 너무 좋지 않아. 그러면 진료를 받고 와야 돼. 그것도 하지 마라. 그럼 실기하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구속 취소는 완전 다른 거예요. 구속 취소는 한번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 나오면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시기 이런 면 이 법률적인 절차상 완전히 상이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검찰에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이 인권적인 측면에서 옳다. 이거 한번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논리 모순인 게 그런데 본 공판에서는 다투도록 내가 수사지휘는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정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지기현 부장판사 그 결정문을 보더라도 아마 본인은 그렇게 판단했던 걸로 보여요. 이게 결정문 자체가 이례적이에요. 이제 시간 자체에 대해서만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논란이 된다. 아니요. 법원은 가르마를 타주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거 대법원에 뭐 예규도 없고 규칙도 없고 선례도 없으니까 나는 약간 모르니까 위에 판단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즉시항고를 했다라고 보여져요. 법원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검찰이 즉시항고하겠지. 그럼 상급법원 가서 즉시항고하면 고등법원에서 보고 재항고하면 대법원에서 보거든요. 그렇기를 어떻게 보면 의무를 방기하고 경솔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그런 수순을 예상했던 걸로 보여 법원이. 그런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과거의 본인들의 입장도 번복해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물음표가 쳐지는 거죠.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나?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산된 셈법이 있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그 대검 예규 중에 지금 특별수사본부 설치 운영 지침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시항고를 안 하는 게 법률을 어기는 거고 즉시항고를 하는 게 법률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수사팀은 법률을 지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27시간이나 걸리면서 즉시항고를 하니 많이 하면서 내부에서 그렇게 옥신각신 했는지가 정말 의문이고 만약에 대검에서 심우정 총장이 힘으로 눌렀다 그러면 그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수사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특별수사본부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만든 예규도 안 지킵니까? 검찰에서는? 그러네요.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특별수사본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규가 보장하고 있는 독립성과 자율적인 판단까지도 꺾어가면서까지 이 무리수를 두면서 법을 어기는 거죠. 제가 최근에 가장 황당했던 장면이 뭐냐면요. 최상목 대행이 법을 어겨버리잖아요. 헌법을 어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박수영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의원이 법을 어겨달라고 법을 지키지 말아달라고 단식을 해요. 그러더니 심우정 총장은 법을 어기는 지휘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금 내란 정국인 거예요. 완전한 내란 정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란 정부다. 법 어긴 거 한 게 너무 수두빽빽하게 많기 때문에 전 심우정 총장 이거 탄핵으로 끝내선 안 되고요. 이건 바로 지금이라도 전 수사가 필요하다. 내란에 관련된 전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것도 내란죄의 연장입니다.
그 가장 비견한 예가 뭐냐면요. 조지호 청장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조지호 청장을 잡아들였거든요. 네. 지금도 구속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몸이 아파서 이제 조금 뭐 보석 비슷하게 했는 것 같은데 예. 아직도 수사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성역입니까? 이분이 내란에 가담되어 있으면 수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공수처가 됐든 검찰 내부가 됐든 어느 수사기관이 됐든지 간에 특검이 없다 하더라도 수사해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정도가 도가 지나치다. 네. 전 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이건 내란의 연장으로 저는 봐야 될 소지가 더 크지 않은가. 전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